축구를 내가 2위 한다니까 댓글에 뭐라고 쓰냐면 달순에 이제 탈퇴해야겠다 뭐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라서 그래서 4위로 바꾼 거야. 이 경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그날 피터랑 얘기했지만 토트넘의 승이다. 이 기세를 아스날이 지금 꾸역승하는 아스날이 꺾을기에는 조금 부족해. 일단 이렇게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시퍼드 형님, 우리 쪼우 형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도대체? 아니 저는 10월 15일날 장가를 네, 동안이 올시다. 네, 여기서 청첩장을 또 공개적으로 돌려버리시네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축가를 못 구했어요. 그걸 왜 여기서 얘기를 해요? 내가 해야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네. 우리 부모님 쓰러지는 꼴 보려고. 왜? 우리 아버지 걸리면 죽어. 지금 이 순간 부르면 반말한다고 우리 아버지 걸리면 죽는 거 알았어. 지금 이 순간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축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괜한 얘기를 했네. 토트넘의 4위 진입, 물론 네네. 아직 시즌 뭐 초반이긴 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히사레송 지금 빼면 안 된다. 계속 어쨌든 선발이건 교체건 써야 된다. 터진다. 네. 이런 선수는 자꾸 기회 주면 터진다. 그래서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써야 된다. 그래야 토트넘도 더 얘기한 대로 더 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 아니 도대체 이 점괘와 이 신기는 어디서 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시대가 정보의 시대 아니겠어요? 잠깐만요. 이 시대와 정보와 신기는 좀 배치되는 개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달순의 조회수와 네. 구독자들을 위한 재미를 위해서 제가 이제 컨셉을 자꾸 계속 꾸준히 가고 있잖아요. 어허. 뭐 형이야 뭐 평소 모습이 네 모습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그 히살리숑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는 브라질 에이전트를 통해 좀 들었어요. 진짜요? 그 경기력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다. 이거 어디까지가 이게 진실인 줄 몰라가지고.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모른대요. 근데 뭐 에이전트 문제로 떴잖아, 아무튼. 그렇죠. 돈 에이전트 문제잖아. 때문에 뭐 계속 돈 내놔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히살리숑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브라질 계약을 했다고. 어렸을 때 뭐 먹는 거 해주고 뭐 해주고 지분을 넣어갖고 얘가 성장이 잘 되면 너 내가 돈 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괴롭힘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해결됐으니까 이제 가볍잖아. 분노해, 그 포효해, 손흥민도 와서 다 축하해주고. 히살리숑 그래서 제가 아스날전에 득점할 거다 그렇게 예상했잖아요. 북런던 더비 때도 할 거다. 의외의 카드가 득점을 할 것이다. 그렇지. 근데 다들 그랬죠. 히샬이? 좀 안 그렇지. 되겠네. 뭐 그랬는데. 처음에 사실 2위로 갔다가 4위로 내리긴 했지만 댓글이 무서워갖고. 챔스권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역시 쪼는 축구를 내가 2위 한다니까 댓글에 뭐라고 쓰냐면 달순에 이제 탈퇴해야겠다 뭐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라서 그래서 4위로 바꾼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 시즌 초반에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다가 맨유하고 첼시가 너무 추락하다 보니까 어제 첼시 더럽게 못하더라 진짜. 골대 맞추고 뭐 묘기 대행진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쟁해야 될 팀들은 너무 하락하고 토트넘은 막 떡상하니까 이거 진짜 4위 가능하겠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영입이 아주 신의 한 수였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득점이 루트가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해질 것이다. 그것은 이제 해리케인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다. 수비수만 영입이 되면. 근데 판더벤이 와서 잘해주고 있잖아요. 어제 실수 한번 하긴 했지만 판더벤이 와서 딱 뒤를 든든하게 해주니까 앞에 비수마도 살잖아요. 그렇죠. 덩달아 사는 거예요. 맞아. 파페사라도 살고. 파페사라도 내가 팔면 안 되겠다 얘는 그랬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 있고, 그다음 히샬이 있고, 또 클럽세스키 있고, 솔로몬이 또 쪼코 역할 해주고, 이러면 강해질 거다. 나서 2위를 주장했더니 다들 코 빵꾸 끼고 앉아있네 막 이렇게 떠들어대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4위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여하튼 4위 안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 시즌 많으니까. 그러긴 하는데. 아니 왜 우리 시퍼드는 어떻습니까? 이런 신기에 대해서, 이런 청기누설. 이게 첫 끝발이 개끝발이 될 수도 있고,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거지. 말하는 싸가지. 아니, 그럼 토트넘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시즌 초반에 되게 안 좋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저기서 나달된 사람이 되겠냐. 근데 포스테코글루가 어디 감독인데?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해서 재밌게 하잖아요. 일단 선수를 즐겁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또 새로 영입된 메디슨이랑 그 밑에 저 누구냐고? 선수를 잘 몰라요? 반더벤. 반더벤. 잘 하니까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지 뭐. 근데 놓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이야? 기자님에게 그 질문이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부정적 평가를 안 하는 대상은 도대체 뭐가 있어요? 나. 이게 그 정신병이 있는데. 저요. 그럼 아스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스날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저 누구죠 그거? 비싸네 걔 누구지게? 하베르츠. 하베르츠. 나 진짜 옆에서 이걸 지도 편달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카이 하베르츠. 카이 하베르츠 어떻다고요? 걔가 좀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선수가 약간 부족하는 느낌이 좀 든다. 맞아요. 그래서 경기는 뭐 그래도 고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선수가 좀 힘을 내준다면 뭐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더 힘을 받고. 근데 현지 언론에서도 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영입은 메디슨, 최악의 영입은 하베르츠. 너무 비싸. 떴잖아요. 공 없을 때 잘한다잖아. 공 없을 때 잘. 뒤끝 있네. 피터가 또 공 없을 때 잘한다. 공 없을 때 잘한다는데 칭찬해줘야지. 본인도 인정했잖아. 현지에서 그렇게 평가한다고. 예. 아이고 참 하면서. 예. 영국 사람이 아이고 참 진짜 이거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뭐 아스날은 어떻다는 거죠? 아스날은 또 꾸역승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일단 그리고 뭔가 이 파괴력이 계속해서 토트넘이 한 골 먹었지만 이 경기 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기운 있잖아. 경기를 보다 보면 그런 기운을 이제 경기를 많이 보다 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패스가 계속 연결되고 뭐 한 골 더 만회하기 위해서 패스 플레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아스날은 뭔가 끊겨 자꾸 허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역습 내주고. 그리고 어쨌든 또 이 토트넘이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맞볼 작전하는 팀에도 득점을 해서 승리를 얻었지만 어제처럼 내려선 팀한테도 이제 승리를 거두는 방법을 터득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었죠. 승승장구할 수 있다. 북런던 더비 때도 아스날이 그런 부분에 이제 기운이 쫄거든요. 선수들이 지금 상승세 있는 팀은 딱 들어가면 맞닥뜨리면 일단 기운에서 쫄아요. 기운에서 딱 묻힌다고. 그런 기운이나 상승세를 얘기할 때 그 추가 시간의 기적적인 역전 승리도 그렇지만 또 그거를 히사르송이 만들어냈다는 것도 그렇지만 팀 분위기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었던 것 현지도 많이 보도들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 손흥민 그 장면 보셨습니까? 골랐을 때 히사르송 막 밀어주면서 팬들에게 히사르송이 박수 쳐달라고 살아났다고. 그런 모습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슈퍼드는? 그게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아무리 내가 그 주장이기도 하고 이타적인 선수라고 해도 내가 꼴는 것보다 우리 히샬리옹 선수가 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 프로 선수로서. 왜? 나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근데 정말 팀이 잘 되는 상황에서 리더도 굉장히 좋은 리더를 뽑은 건 한테다. 그런 것 좋은 같다. 리더를 뽑았다. 그러니까 감독이 팀 전술을 재밌게 만들고 하니까 선수들이 즐겁잖아요. 우리 그동안에 지금 몇 년 동안에 그 토트넘의 감독들을 살펴보면 항상 분위기가 좀 우울했잖아요. 재미가 없었다.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뭐 답답한 경기력이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이제 한 4경기 5경기 해나가고 있지만 뭔가 질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안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강팀과의 대결도 많이 남아 있을 거고 아직도 뭐 선수 부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염려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만큼 분위기 정말 좋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손흥민 선수의 그러한 모습은 토트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스키퍼다운 스키퍼인 거죠. 이 주장다운 주장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손흥민이 해왔던 행보들이 있으니까 선수들이 리스펙트를 하는 거고. 근데 경기 뭐 패스 안 했다고 이렇게 짜증내고 그런 건 안 하면 되지. 근데 그런 게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거는 또 아무래도 선수도 데리고 있기도 하고 현장에도 막 있으니까 실제로 주장이나 리더들의 이런 동작이 행위가 팀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가장 극명하게 K리그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이동국의 존재였던 거죠. 그렇죠. 전북에서는 좋은 이그젠플이야. 그러니까 뭐 감독의 지도의 감독의 전술, 감독의 팀 운영도 중요하지만 또 선수들끼리만의 그런 뭔가 좀 이렇게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확실한 리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팀을 움켜쥐고 있으면 선수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동국 선수랑 손흥민 선수 어떻게 보면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공통점.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한 실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타 팀에 와서도 인정해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동 선수가 마지막에는 뭐 거의 자기가 나오면 계속 해줬으니까. 이 팀 내에서 확실하게 자기의 자리가 확고하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는 실력.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나이가 많고 뭘 하더라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뭐 이건 뭐 그냥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냥 나이가 좀 많다는 이유로 주장을 맡겨놓으면 흔들릴 수 있어. 왜? 뛰지도 못하거나 실력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이형 뭔데 자꾸 나한테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요즘 특히 젊은 선수들은. 선수 얘기하는 것 같다?
이 형 뭔데 나한테? 이 형 뭐 시사일동 맞추고 뭐 다 맞추고 있지. 잘하지 뭐.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경우에 그 의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게다가 또 그런 사람이 강력한 위에서 또 믿음을 받는 거 아니야, 감독이. 또 뭐 손흥민 선수까지 제가 확인 못했지만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소원 수리도 받는 거야.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베테랑들한테 야 네가 이런 선수 좀 체크를 좀 해봐. 그러면 뭐 같이 나가서 밥 먹고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또 감독이랑 또 감독님께 뭐 전달해서 그런 문제들 좀 해결하기도 하고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손흥민 선수 보면 파페사르랑 정말 최근에 지내고 우리 히샬리송 그렇게 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와 어떤 상황인지를 또 다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만약에 히샬리송이 그 눈물 흘리면서 브라질전에 그때 그 벤치에서 나왔을 때 눈물 흘렸지. 그렇게 힘든 모습이었으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또 골을 넣었을 때 기뻐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더 힘이 되겠어. 그렇지 힘들지.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 주장의 역할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력이 전제돼야 된다. 두 번째는 예전에는 사실 막 그런 거잖아. 내 카리스마 형 뭐 이런 거로 막 끌고 가고 외치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려운 게 뭔지 좀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결해줘서 또 감독하고 소통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형의 어떤 리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손흥민 선수 주장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랬었나? 그랬었죠. 네. 토트넘에서? 네. 손흥민이 주장 될 거다? 네, 해리케인 가면 주장 될 거다. 자, 그러면 요리스가 만약에 토트넘 이제 떠나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주장이 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차기 주장은 누가 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스테코 감독이 당연히 손흥민을 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손흥민이 경기를 한 시즌 선수가 이제 한 시즌을 할 때 보더라도 경기 중에도 리더 역할을 다 했어요. 자, 이번에 북런던 더비 일요일 밤 10시 시간도 기가 막힙니다. 물론 아스날은 주중에 챔스를 하나 치르고 가야 되고요. 토트넘은 푹 쉬고 할 텐데 이 경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그날 피터랑 얘기했지만 토트넘의 승이다. 이 기세를 아스날이 지금 꾸역승하는 아스날이 꺾을기에는 조금 부족해. 와 진짜 토트넘은 8, 90% 올라왔고 이 아스날은 경기 내용을 보면 한 60%, 70%밖에 안 돼. 딱 한 골 쓴 거야. 그렇죠. 아스날이 지금 뭐 다른 건 그래도 조직력도 괜찮고 살리바라든지 축은 괜찮은데 태클은 나이스 잘하고 근데 앞쪽에 마무리가 좀 약하니까 한 골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두 가지예요. 아스날은 아르테타 감독이 전술을 만들어 와서 어린 선수들을 성장시키면서 잘했잖아. 사카라든지 뭐 마르티네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잘했잖아. 마르티넬리. 네, 마르티넬리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런 전술이 아직 그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있고. 아직은 네, 다. 두 번째는 그 완성되지 않은 선수의 엉망진창 선수를 데려온 거야. 맞지 않는 선수를. 카이 하베르츠. 영입생들의 효과가 토트넘이 훨씬 크잖아. 둘이의 영입생을 따져보면. 네, 그리고 그 콘테 감독이 쓰지 못했던 아이들이 살아나면서 그렇지. 여기 살아난 선수들도 있고 비수마나 파페사르. 그래 살아난 선수도 있고 또 후방도 든든해졌고 또 전방도 메디슨 들어오면서 강해졌고 근데 여기는 사카 좋지 제주스 좋아 그래 좋아 여기 수비 좋아 근데 풀백 다 무너졌지 중앙 미드필드 제일 중요한 위치 아스날 축구의 핵심 자원이라고 여길 수 있는 하베르츠가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건 벤 화이트라든지 진체코 있지만 팀버라든지 다친 얘기를 한 겁니다. 양쪽 사이드에 그 수맥 처리했나 모르겠다. 경기장. 근데 슈퍼드는 어떻습니까?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아스날 원정에서 이긴 지가 제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러니까 이기지는 못할 것 같다. 무승부 가능성이 유력하다. 야, 뭘 살라고, 예. 근데 이게, 봐봐요. 자꾸 봐봐요, 이거. 보세요. 비수마는 파페사르가 외대고로 쓸어버리면, 봉쇄해버리면, 얘는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요. 외대고를 잡아버리면? 네, 잡아버리면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제일 강점이 어딥니까? 중앙으로 연결시켰다, 측면 갔다 다시 중앙으로 오는 거잖아. 네. 근데 이 측면이 붕괴돼 있잖아. 약점뿐이야. 그리고 히살리송 살아났잖아. 이런 것들 긍정적인 효과의 요소들이 토트넘이 훨씬 많고 아스날은 그냥 가고 있잖아. 부상자만 계속 생기고 마르티넬리 부상이? 그러니까 부상이잖아. 지난번 경기에 좀 안 좋다죠. 그래서 부상으로 있었죠. 몇백억 주고 사왔더니 시즌 아웃되고 이런 악재들이 그리고 북런던 더비잖아. 전쟁이야 이거.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좋았어. 자, 알겠습니다. 이 정도 북런던 더비는 해보고 내일
저녁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 내일 아시안 게임 시작이 내일 시작 첫 경기예요. 야, 아무도 그런데 이런 저런 분위기가 전혀 조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내일 이제 경기를 하는데 우리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도 대예측 한번 해주시죠. 섭섭하죠. 아, 뭐 고재현 안 데려가서 그런가요? 아니 이거 지금 어떻습니까? 아시안 게임 지금 명단 쭉 봤는데 이번에 자 보죠. 유럽에서 현재 소속돼서 뛰고 있는 선수들 정우영, 그다음에 보면 이강인, 홍현석, 박규현 독일에 뛰고 있고요. 지금 보면 또 수비 쪽으로 이한범 덴마크에 뛰고 있고 유럽파가 포함되어 있고 또 지금 수비 쪽에 보면 J리그 김태현도 이제 포함됐죠. 베갈타에. 네. 일단 전체적인 지금 딱 스쿼드를 보면 이강인 선수는 물론 조별리그 3차전부터 뛸 수 있는 지금 일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명단은 일단 어떻습니까? 명단이야 뭐 개개인별로 보면 굉장히 좋은 선수들 많이 뽑아놨죠. 괜찮아요. 네, 뽑아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멤버 가지고 꾸준히 뭔가 트레이닝 세션을 가지고 조직력 훈련을 한 게 별로 안 된단 말이죠. 아, 그건 맞아요.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게 뭐냐면 이제 경기 당일에 가서 1차전부터 경기를 하면서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20세 월드컵 대표처럼 처음에 약하다 그랬잖아. 근데 점점 조직력을 맞춰서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를 띄워야 된다는 거죠. 정선환 감독이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이 연구를 철저히 이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믿어봐야죠. 지금 이제 와일드카드는 박진섭 있고요. 영우 서령우 있고 그다음에 백승호 이렇게 와일드카드. 원래는 우리가 최근 두 대회를 다 우승을 할 때는 골키퍼를 다 와일드카드로 썼었거든요. 두 번 최근 우승할 때는. 네, 김정훈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골키퍼를 쓰지 않고 다른 쪽에 와일드카드를 썼습니다. 슈퍼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아쉬운 자체가 이런 단기 토너먼트는 확실하게 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줄 선수가 필요한데 뭐 안재준 선수와 박주영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대표팀 한방. 그러니까 지난번 대회 같은 경우는 황의조, 손흥민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금메달을 되게 편안하게 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그때 우즈벡이랑 8강전 할 때 맞아. 거의 완전 그냥 지는 거였어. 그때 7골 서로 치고받잖아. 4대3 나왔잖아. 그때 황희찬 헤트트릭 아마 했을 거예요. 네, 황희찬이 연장에 골 넣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끌려가다가 그 정도 넣어서 했는데 그걸 결국 누구냐면 전방에서 마무리해준 선수가 정확한 선수가 있었잖아. 지금 대표팀은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 그게 아쉬워. 왜냐면 단기전이라면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앞에서 골을 넣을 선수가 필요하거든. 맞아요. 사실 안재준, 박주영 두 선수인데 박주영 선수도 2부에 있다가 안양에 있다가 조규성 선수가 유럽 가면서 전북으로 이적을 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에 전방에 9번 물론 조용욱 선수 그 위치에 쓰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 물론 조용욱 선수도 지금 김천 상무니까 지금 캐리가 2인데 그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방의 무게가. 그러니까 박지영이나 또 안재준은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9번 스트라이커 박지영 선수가 등장을 했을 때 상대 수비의 미끼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어차피 흐름은 키가 굉장히 큰데 현대 축구의 흐름은 2선 득점이 더 많거든요. 2선 자원들의 득점을 살릴 수 있도록 박지영 선수가 등딱이라든지 연계 플레이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이 왔을 때 공을 소유를 빨리 뺏기지 않고 연계해줄 수 있는 역할에 집중을 잘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역습을 얻기 때문에 2선 자원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이걸 짜는 게 지금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지금 쪼가 얘기한 포인트가 우리가 2선은 진짜 역대급이에요. 이강인 있죠. 엄원상, 송민규, 고영준, 정우영. 뭐 이게 지금 홍현석 선수도 올렸을 수 있고 이 정도의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2선 멤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2선은 진짜 좋거든요. 네. 2선을 잘 활용해야 된다. 2선을 잘 활용하려면 이제 간격도 좁혀놓고 밀도 있게 축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단점이 좀 간격이 좀 벌어지는 현상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드리블 치면서 스프린트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거 2선이라면 티키타카로 눈을 뜰 수도 있어. 일단 정리를 해보면 상대가 아무래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최근에 2번 우승을 했고 역대 최다 우승팀이기도 하니까 아시안게임은 사실 또 적어도 있습니다. 상대 팀들이 그 나이대의 최고의 선수들을 여기 내보내질 않아요. 아시안게임에. 상대적으로 덜해요. 중동에 조금 떨어지는 선수들은 최고의 선수 나오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학생 친구들이 7명인가? 그래도 잘해. 그러니까 일본 잘하지. 근데 여하튼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본도 저런 식으로만 이강인급을 부르려고 하면 부를 수 있어요. 쿠보 부를 수 있잖아. 그렇지. 쿠보를 부를 수 있는데 안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당연히 병역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린 더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아시안게임, 물론 아시안게임에서 중하위권이나 이런 팀들은 또 여기에 우승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해서 주전들이 나오는 팀들도 있긴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버드가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를 상대로 해서 좀 물러날 가능성이 높으니 좀 우리가 힘으로라도 좀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시원하게 예측 한번 하시죠. 결승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승까지 간다. 네, 금메달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결승까지는 간다. 결승까지 갈 수 있다. 어허. 그 정도의 충분한 우리의 선수 구성이다. 금메달 따야지 선수들이 좀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 의지를 갖고 좀 하고 있고 확실한 동기부여. PSG가 어쨌든 간에 이강인 선수를 내보낸 것도 금메달 따라고 내보낸 거잖아요. 뭐 보도에도 따르고 하면 이제 선수들 자체도 지금 뭐 여기 백승호 선수도 그렇고 뭐 특히 그 와일드카드 선수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다고 지금. 그렇죠. 네. 만약에 이번에 금메달 못 따면 그냥 가야죠. 카드 조심해야죠. 특히 박진서 선수는 네, 지금 카드 조심해. 상무도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김천도 안 아니면 저기 되면 뭐 무슨 병역 대체 복무하는 당진인가 어디 보낸다 그래서 당진 좋아. 마음이 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의지를 갖고 한다. 물론 병역 특례가 이거의 전부는 아니죠. 금메달 따는 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힘을 좀 더 낼 수 있는 에너지는 되지 않을까. 쪽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금메달을 따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바람은 뭐 다. 네, 바람으로서 일단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51%는 금메달인데 49%는 은메달. 왜? 를 기원합니다. 은메달을 기원한다고? 아니 51% 금메달을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49%는 금메달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와, 나 여기 경찰서 취재관이야 지금. 51%면 다 주는 거야. 이 멤버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꾸준히 훈련을 연습 경기랑 이걸 못 뛰었으니까 조직력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각자 보면은 팀마다 색깔 다 속해진 팀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이제 개인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23세 이후 아시안 게임을 헤쳐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개인 능력들이 결집이 되면서 1, 2차전 때 뭔가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가면서. 왜냐면 올라가면 강팀들이니까. 이강인 선수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부상을 안고 그것도 그동안 사실 호흡을 많이 맞추질 못했고 3차전부터 일정상은 합류할 수 있지만 3차전도 바로 선발로 뛰기는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또 뭐 조영욱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랑 같이 해봤었잖아요. 엄원상도 네, 그 월드컵 멤버죠. 폴란드 월드컵 멤버들이 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그 것 같아요. 당시에 20세 월드컵은 정종용 사단 체제 하에서 이제 코치가 한번 바뀌긴 했지만 그 조직력이 거의 완성된 상황이었어요. 완성된 상황에 이강인 선수까지 들어가면서 더 좋아진 사례고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없는데 조직력도 제대로 못 맞췄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면 이강인 선수의 기대야 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